자, 여기 내용이 이제 제목이 색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 가지수입니다. 가지수. 색칠하기. 그러니까 색칠하기에 대해서 이런 그림도 우리가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단순한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4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A, B, C. 자, 근데 3개의 색이 있다. 3개의 색을 반복해서 써도 좋을 때와 반복해서 쓰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항상 구분해야 돼. 반복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3가지 색깔로 3군데를 쓸 건데 하나의 색을 한 번만 쓸 거래. 그러면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영역을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나열을 해보면 3가지 색을 뭐뭐 해볼까? 검정, 빨강, 노랑.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얘네들이니까 얘네들로 칠한다고 해봅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검정을 칠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빨강을 칠할 수 있고 노랑을 칠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노랑을 칠한다. 여기는 빨강을 칠한다. 자, A에 빨강을 칠하면 B에는 검정이나 노랑을 칠할 수 있고, 자, 검정 칠했으면 여기 노랑을 칠했으면 검정이 되겠다. 자, 그러면 A 영역에 노랑을 칠하면 B 영역에는 검정이나 빨강을 칠할 수 있고, 그러면 C에는 남은 색, 빨강, 검정색을 칠할 수 있어요. 자, 수영도처럼 나타내 본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6가지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일이 다 나열한 게 이 수영도야.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된 풀이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3가지. 자, 그러면 하나에 썼으니까 B의 색칠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각 하나당 2가지씩이 있어요. 여기 2가지가 되는 거야. 각 한 가지당 2가지. 총 3가지가 있고요. 각 한 가지당 2가지가 있어요. 이런 뜻인 거야.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는 각 요 한 가지당 1가지가 있어요. 색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라고 하는 계산 방식도 여기까지도 배웠을 겁니다. 자, 2개 연결됩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경우의 수를 풀 때는 이렇게 세세한 케이스 하나를 다 나열해서 풀어야 될 일도 있고, 그것이 각 경우마다 똑같은 모습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냥 고배법칙으로 한 번에 푸는 이 방식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2번째는요. 자, 이번에는 이제 3색을 쓸 건데 같은 색을 칠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에는 다른 색을 칠하세요. 이거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수영도처럼 다 나열하지 않고 경우의 수를 고배법칙으로 가볼게요. 그럼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색을 칠할 수가 있죠. B 영역에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죠? 2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A에 칠한 것 제외하고 칠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까지 몇 가지인 거야? 그렇죠. 아까랑 조건이 달라졌어. 여기에 A에 칠했던 색을 또 칠할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B에 칠한 것 제외한 2가지를 칠할 수 있다. 그래서 총 12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고민할 때는 같은 색을 써도 좋다. 중복해서 쓴다. 같은 색을 쓰면 안 된다. 중복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경우의 수의 구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A부터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눠가기 시작을 했죠. A부터 칠을 했잖아. 쉽게 얘기하면. B부터 칠하면 안 됩니까? 되겠지. C부터 칠하면 안 되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어디부터 칠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편의상 앞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자, B부터 칠한다고 해봅시다. B의 선택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A의 선택 몇 가지예요? 2가지지. B의 거 빼고, 그지? 그럼 C에는 빼고 2가지. 자, 그래서 12가지의 계산식이 역시 다른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3개 영역을 칠하는 데 있어서 같은 색을 칠해도 좋으나 했잖아. 그치? 그러면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야? A하고 C가 같은 색을 칠할 거냐 안 할 거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3번째의 설명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지금 방식으로 가야 돼요. 앞에까지 떠든 방식이 중등 색칠하기의 경우에서의 방식이고 지금 설명하는 게 고등 색칠하기의 방식입니다. 지금 걸 잘 들어야 돼요. 같은 색을 칠해도 좋다면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케이스를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A와 C가 같은 색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A와 C가 다른 색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황과 요 상황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같으면서 다른 색.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1번 또는 2번이라고 하는 합의 법칙으로 큰 케이스 두 개를 나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의 색칠하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B의 색칠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자, C의 색칠하는 거 몇 가지? 요 경우니까 A의 칠한 색을 그대로 칠한다?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A랑 C랑 같은 색 칠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와 C가 같은 색이 되는 경우가 6가지가 있는 겁니다. A와 C가 같은 색인 게. 이해돼? 그럼 A, C가 다른 색인 색칠 경우를 봅시다. A에 몇 가지 칠했다? 3가지. B에 몇 가지 칠했다? 2가지. 자, 그러면 C에 칠하는 색은 A에 칠한 거 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B에 칠한 거 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웃했으니까. 그러면 몇 개의 색이 남았다? 하나가 남았다. 자, 그러니까 A랑 C랑 같은 색 칠한 게 6가지, A랑 C랑 다른 거 칠한 게 6가지, 더해서 12가지. 이렇게 큰 케이스로 나누어 보는 경우에서의 접근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같은 방식의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로 보여드렸는데 크게는 2가지. 다시 정리하면 3가지. 여기 칠하는 방법 3가지. 얘는 A 거 빼고 2가지. 얘는 B 칠한 거 빼고 2가지의 방식인 12가지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계산 방식과 내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케이스를 나누어서 같은 색으로 칠해질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방식인 2가지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얘가 훨씬 쉬운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 쉬운 게 있는데 이거 왜요 이거? 나중에 이걸로 계산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쉬운 상황을 이걸로 연습해 놓으라고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야. 경우의 수를 방식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로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웃하는 영역에는 다른 색을 칠한대요. 이웃하는 영역에는 다른 색을 칠한대. 자, 그러면 A 5가지 색을 쓴다고 합시다. 5가지 색.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B에는요? C에는요? D에는요? D에는요? 지금 얘하고만 다른 거 칠하면 되는 거잖아, D는. D에 지금 칠할 때는 여기 색 칠한 걸 피해서 칠하면 될 거 아니야. C는 2군데 다 왔으니까 이제 다른 거 칠해야 될 거 아니야. 몇 개? 4개. C에 칠한 것만 아니면 되잖아. 어? 그럼 여긴 몇 개일까요? 응? 3개야? 그렇지. 이 2개의 색을 칠한 거 2가지. 이해돼? 어떤 식인지? 아, 이건 아직 그거 안 갔어. 어려운 거. 이웃한데 다루는 거 지금 1단계 하고 있는 거야. 1단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을 보는 거야. 자, 그러면 C부터 선택을 해도 됩니까? 여기도 선택이 된다 그랬잖아. 자, C에 몇 가지? 자, 여기 몇 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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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이 많은 애를 먼저 택하는 게 쉬운 거야. 누구부터 선택을 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도 되는데 아까 A부터 따라갔더니 C 한 다음에 D 이하려니까 이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 방식은 인접한 영역이 많은 애를 먼저 시작하는 게 편하다. 그걸 보여드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너무 난이도가 확 올라갔나?
아, 그래? 좀 나중에 할까? 자, 알았어. 자, 한 번의 계산 방식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이 있음을 가지고 오시고 한 번의 계산을 일단 해볼 겁니다. 한 번에 계산할 텐데 그럼 어디부터 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편하다고? 인접한 영역이 많은 애부터. 그래야 변수가 없잖아. 자, 그럼 누구부터 칠해요? A. 자, 5개의 영역을 5가지로 칠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지만 인접한 영역은 다른 걸로 칠해라. 우리가 알던 그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A의 선택 몇 가지? 5가지.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B에 몇 개? 4개. 자, 그러면 C에는요? A, B 피해서 3가지. D는요? A, C를 피해서 3가지. E는요? 역시 3가지가 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요게 지금의 요 문제의 답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방에 가는 건 그냥 쭉쭉 진행하시면 돼요. 자, 521번을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부터? B부터. 자, 몇 개 색으로 칠한대요? 4개로. B의 4가지. 그럼 어디? A? 몇 개? C? D? 그렇죠. B하고 C만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얘는. 왜 뭐라고 하셨을까? 자, 522번입니다. 여기에 중요 표시하세요. 522번. 이게 고등 경우의 수입니다. 색칠하기. 앞에 있는 두 문제는 그냥 중등 때 했던 거 연습하려고 같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녀석을 한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말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되나? 자, 해봅시다. A 몇 개? 서로 다른 4가지 색이래요. 잘 읽어야 돼. 4가지. 그 다음은요? 2에 몇 개? 3가지. 그럼 B는요? A하고 E를 피해서 2가지죠. C에는요? B하고 E를 피해서 2가지죠. 4개 중에. 그럼 D는요? 얘 이건 해결이 되네요. 안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왜 다 되는 것만 넣어놨니, 너? 책 바뀌면서. 이러면 안 돼. 자, 523번. 그림이 모양은 달라 보이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상황이 생겼네. B하고 D는 인접하는 영역입니까? 아닌 영역입니까? B하고 D는 인접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A하고 D 인접하고 있고요. B하고 C, A, C는 인접하고 있고, C하고 B, C하고 D는 인접하고 있는데, D하고 A, D하고 C. 그러니까 B하고 D가 인접하지 않고 있고, A하고 C가 인접하지 않고 있어요. 모양의 특징이. 됐죠? 자, 그러면 모든 영역들이 몇 개의 영역과 인접해 있죠? 2개의 영역하고만 인접해 있어요. 제일 많이 인접한 애부터 시작하자 그랬는데 얘가 제일 넓어 보이지만 얘도 사실은 2개랑 인접한 거야. 그지? 자, 그럼 어디부터 할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다 2개씩 인접했으니까. 가봅시다. 몇 개의 색으로 한대요? 5개. 자, A부터 갈게요. 그럼 A에 몇 개? 자, 그 다음 어디예요? B가요? 왜? 알파벳 순서로 가. 그럼 B 몇 개? 4가지. C에는요? B만 피하면 되잖아. 자, D는요? 아까 522번 별표 지우고 여기다 하세요. 이 녀석이었어요.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거야. 봐봐. A하고 C가 현재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몰라. 이 5가지, 4가지, 4가지를 막 칠을 했는데 얘가 빨, 파, 초, 빨, 파, 빨 모르는 현재.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색깔이면 D에 몇 개를 칠할 수 있어? 네 가지를. 그지?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이면. 근데 얘네들이 다른 색깔이면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5, 4, 4 따라왔더니 D에 쓸 수 있는 게 4 또는 3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 서로 인접한 영역들이 인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접한 영역들이 인접하지 않을 때. 인접한 영역이 인접하지 않는다? 인접한 영역이 인접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인접한 애는 얘랑 인접하고 다 인접을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인접하는 애가 서로 인접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선택할 때 내가 지금 봐봐. 이게 5가지, 4가지 했는데 여기 요 둘 인접한 거 빼면 되니까 3가지. 얘는 요 둘 인접한 거 빼면 되니까 3가지. 얘는 이 둘 인접한 걸 빼면 3가지가 되는 건데 지금의 이 D 영역은 5, 4, 4 한 다음에 인접하고 있는 이 둘이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523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다가 4인지 3인지 헷갈려를 알아야 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아까처럼 5, 4, 3, 3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제다? 마지막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영역이 맞닿은 마지막 영역이 인접한 영역들이 인접하지 않을 때인 거예요. 마지막 인접한 영역들이 인접하지 않을 때. 나와 인접한 영역들이 인접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얘는 아까 여기에서 소개시켜드린 이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첫 번째, A하고 C가 같은 색일 때와 A하고 C가 다른 색일 때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없음이야. 앞에 있는 애들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던 거야. 근데 얘는 한 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을 취할 건데 A랑 C랑 같은 색이면 자, A에 5가지입니다. 그러면 C에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얘랑 같은 색 무조건 하나를 칠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러면 B에는 몇 개를 칠해요? 4가지를 칠하면 되지. A나 C에 칠한 거 빼고 아무거나 칠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D에는 몇 가지입니까? 빨빨, 파파, 초초 같은 거 칠해져 있잖아. 그럼 D에는 몇 가지 칠하면 돼? 4가지를 칠할 수가 있죠. 이때는. 자, 서로 다른 색일 경우 봅니다. A에 5가지, B에 4가지. 그러면 C에 몇 가지야? 땡! C는 일단 누구랑 다른 색 칠해야 돼요? B랑 다른 색 칠해야 되니까 4가지가 있고 또 누구랑 다른 걸 칠해야 돼? A랑 다른 걸 칠해야죠.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야. 다른 걸 칠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여기 나온 4는 얘랑 같은 거 또는 다른 거 해서 4가지가 나왔던 거고 지금은 같은 거 1가지, 다른 거 3가지로 분리를 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따로따로.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C가 같은 색이야, 다른 색이야? 다른 색이야. 빨, 초, 노, 다른 거야. 그러면 둘이 다른 색 피해서 D에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습니까? 3가지를 칠할 수가 있게.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식의 계산 80가지와 밑에 있는 식의 계산 20 곱하기 9 180가지를 더해서 총 260가지가 저 A, B, C, D를 칠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걸 칠한다 라고 할 때 요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칠하려고 하는 영역이 인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네끼리 인접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가 나뉜다고요. 얘네들이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로 나누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디를 먼저 칠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까 다 모두 2개씩 인접해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D, A, B, C를 칠하려고 하는데 C 칠할 건데 둘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따로따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누굴 먼저 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인접하는 영역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기를 또 다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교 경우의 수는 앞에 있는 5, 4, 4, 4, 3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건 나오면 그냥 알아보고 풀면 돼요. 그건 지금 선생님이랑 풀면서 다 알아봤잖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의 공략 포인트가 아닌 거지. 여기를 잘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케이스를 분리해서 각각의 경우를 더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인지한다고? 알아차리는 건 이거라고. 어려운 멘트지만 인접한 영역끼리 인접하지 않을 때. 이 말이 힘들면 5, 4, 4 여기서 4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케이스 한번 해보고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나눠야겠구나. 이렇게 와도 상관은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단 한 가지가 아니구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돼요. 둘이 같은 색이면 4가지. 둘이 다른 색이면 3가지니까 하나의 계산식으로 쓸 수 없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4가지 안에는 둘이 같은 색인 경우하고 둘이 다른 색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5, 4, 1, 4. 5, 4, 3, 3.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교수학에서의 경우의 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요 녀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쉽게 선생님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건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멍할 거야.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으로 주로 색칠하기 경우의 수를 내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다른 변형을 좋아해요. 얘보다는. 하지만 이제 얘는 우리가 기본 경우의 수에서의 접근, 색칠하기의 기본 유제이기 때문에 기억은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요거 유사 문제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연습 문제 있겠지? 여기 있네요.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 상황이 뭔지. 자, 일단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A가 몇 개 영역과 맞닿아 있어요? 2개. B는? 1개. 2개. C는? 2개. D는? 아까랑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모양만 달라 보이는데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곡선으로, 직선으로 막 마음대로 하는 건데,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가지고 할 때. 서로 두 부분, 두 영역만 맞닿아 있다. 이 구조, 아까 뭐였어? 한 나라를 없애버렸네. 같은 겁니다. 영역의 크기는 지금 달라 보여도 다 같은 구조인 거예요. 4개로 칠한대요. 응? A에 몇 개? 4개. B에? 3개. D에? 뭐 C 할래? D 할래? 아무나 상관없는 거야. 아까 C부터 갔나? D부터 갔다. 아까는 D부터 갔어. D에 몇 개야 그러면? B에 칠한 거 빼고 3개지. 여기 몇 개입니까? 둘이 같은 색일 때는 3가지. 둘이 다른 색일 때는 2가지. 셋 또는 둘이네?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되네? 이 뜻인 거야. 그러면 A랑 D랑 같은 색일 때랑 A랑 D랑 다른 색으로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A에 4가지, B에 3가지, 그럼 C에는 A 거만 피하니까 3가지. 그럼 D를 칠하려고 하자. 역시 D에서도 둘이 같은 색이면 3가지, 둘이 다른 색이면 2가지. 다르네? 그럼 이제 A, B, C를 내가 먼저 칠을 하기로 했다면 B, C가 같은 색인 경우, B, C가 다른 색인 경우로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느껴져요? 조금 이제? 나보고 혼난다며. 아직 안 혼났지? 이제 혼날겨? 그렇게 눈을 자꾸 감으시면 혼날겨? 선생님 같이 이제 공부한 친구 중에 진짜 저기 이제 게시판에 있는 친구긴 한데 역대급 잠뽀가 있었어요. 진짜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제일 잠뽀. 꿋꿋하게 자. 근데 진짜 그 친구는 너 왜 이렇게 많이 주니? 아무리 얘기해봐도 원인을 진짜 모르겠어. 그냥 잠이 많아.
집에 가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뭐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여기 와서 졸린 것도 아니야. 항상 잠이 많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잠을 많이 잤어. 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거는. 응? 그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쌤이 이제 선생님도 잠이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차를 타면 멀미를 자는 걸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랑 주로 이제 많이 막 버스 타고 다녔는데, 넌 바깥 구경 좀 해야 되는데 우철아 왜 이렇게 잠만 자니? 할머니 그러셨어. 졸려요 할머니. 그러니까 잠을 하도 잘 자. 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도 전철 안에서도 무지하게 잘 잡니다. 기대지 않아도 막 잘 자요. 이렇게 손잡이 잡고도 잘 자. 애들이 진짜 신기하다 그랬어. 뭐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뭐 부산을 기차 타고 놀러 가는데 좌석이 없어? 입석이야? 그래도 자 나는. 내가 봐도 내 신기해. 그래서 너 진짜 한 대서 자면 큰일 난다. 너 항상 조심해라. 친구들이 그랬거든. 근데 그게 이제 잠이 많으니까 나중에 언제 그게 큰 고민으로 왔냐면 고3 때 큰 고민이 왔어요 사실은. 잠이 많으니까.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시던 세대야. 4당 오락 그랬어요. 4당 오락. 4당 오락 뭔 뜻인 것 같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당 오락. 하루 4시간만 자고 공부해라. 고3들이요. 5시간만 자고 떨어진다.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야. 4시간씩 자고 못 버텨요. 실제. 나 집에서 4시간만 자고 공부하고 왔어. 그 친구 하루 종일 졸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4시간만 자고 자는 건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어쩌다 그런 친구가 있겠지. 그래서 진짜 뭐라 그래야 돼. 4당 오락의 그 4당 4시간만 자야지를 지켜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집에서 4시간을 들자면 나머지 부족한 수면을 반드시 딴 데 채워요. 보존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었던 거는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좀 주요 과목 아닌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어도 선생님들끼리 별로 이제 터치를 안 하셨어. 그때 이제 지금이랑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학교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졸고 있으면 바로 수행 점수 깎일 걸?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정말 이제 좋으신 선생님은 점심 먹고 5교시 되면 자라. 진짜 야 잘 사람 자. 자습할 사람 자습하고. 이런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거니까. 지금 요즘 뭐 고3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조금 자는 애들도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아. 매일매일의 수면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좀 천천히 학교를 가는 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는 긍정적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는 좋은 거잖아. 이쯤에서 자 여러분들 학기 중에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7시간 이상. 한 분, 두 분. 6시간 반 이상. 한 분, 두 분. 손 든 거야? 오, 예원이 몇 시간? 6시간? 오, 되게 조금 자는 거야. 중학교 때 6시간이면 굉장히 조금 자는 겁니다. 몇 시에 자? 1시? 1시쯤 자서 7시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면, 계속 그냥 유지하면 돼요. 그 정도 이제 수면 시간은.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자는 얘기 한 김에 주말에 몰아서 자버릇 하면 안 좋아요.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잠을 줄였으니까 주말에 좀 많이 자야지. 근데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그냥 늘어요. 경험담이야. 잠을 많이 자면 그냥 늘어. 더 많이 자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평일에 자는 게 그렇게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주말에 꼭 잠을 보충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그 생각이 나를 눕게 만들어. 내 사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래. 그래서 공부할 때 실제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건 나의 신체 면적이 바닥과 닿는 면적이 적을수록 공부 효율이 높아요. 연구 결과. 그럼 제일 안 좋은 최악의 공부 자세가 뭐야? 누워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누워서 공부하는 거.
특히 안기가면 막 이런 끝. 근데 그 생각은 해. 그러면 이렇게 서서 공부하면 제일 좋은 건가? 닿는 면적이 발바닥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힘들어서 오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이제 오래도록 공부할 수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자, 좀 깼어 이제? 그래. 선생님이 이제 잔잔한 에피소드 얘기하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게 한 것 같아.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잘 뻗지. 잠이 부족하니까 잘 뻗은 것 같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은 이제 친구랑 토요일 날 학교 끝나고 어디를 이제 버스 타고 나오는데 아니야. 잠 깼잖아, 그치? 나중에 또 졸리면 해줄게. 자, 발전 예제 7번은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자, 멘트 차이를 좀 느껴야 돼요. 가장 단순한 예부터 해볼게요. 자, 50원짜리 2개를 내면 100원이 되죠. 그러면 나에게 200원이 있어. 200원. 자, 200원이 있는데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을 볼 건데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은 다른 말입니다. 50원 2개를 냈어요 라고 하는 100원의 지불 방법과 100원을 하나 냈어요 라고 하는 방법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방법은 이건 다른 거야. 100원을 냈지만 50원 2개하고 100원 하나는 같은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르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100원을 내는 방법은 이걸로 냈어. 그럼 나한테 100원짜리 하나가 남은 거고 이걸로 냈으면 50원짜리 2개 남은 거야. 상황이 다르잖아. 이게 경우가 다른 거야. 근데 나에게 금액으로 보자. 200원 있었는데 100원 냈어? 100원 남았네? 금액으로 보면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경우의 수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일단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이해돼요? 구분돼?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 50원짜리 2개하고 1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이 방법과 금액은 중복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방법 따로 금액 따로를 계산해야겠지만 만약에 내 주머니에 5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가 2개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주머니에 250원 있어.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은 어떨 거야? 이땐 같죠. 왜냐? 중복된 금액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때는. 5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2개가 있으면 5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복해서 나오는 금액이 없어. 이때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같아지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같은 금액을 만들어내는 화폐 단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이때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멘트가 이해돼야 돼, 멘트가. 지불 방법, 지불 금액. 그럼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도 3개가 있지만 어떤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고 어떤 건 막 신권 1,000원짜리고 막 이런 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눈에 봐봐, 생각해봐. 1,000원짜리 3장 중에 내가 내야 되면 뭐 낼 거야? 꼬깃꼬깃한 거 내고 싶잖아. 새 거 갖고 있고 싶잖아. 지불 방법이 다른 거야. 꼬깃한 거 하나 낼 거랑 빳빳한 거 내는 거랑 사실은 다른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의 방법은 같은 화폐는 그거까지 다르다고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같은 금액이 나오는 건 서로 다른 방법인데 같은 금액이다. 여기서는 이걸 100원 내는 한 방법 하나, 100원 내는 방법 하나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금액이 100원 내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금액으로 말할 때와 방법으로 얘기할 때. 두 멘트 이해돼요? 그럼 뭐부터 봐야 되냐? 나와 있는 화폐 단위 중에 중복되는 금액을 만드는 게 있냐 없냐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야.
나에게 100원짜리 하나하고 50원짜리 2개하고 10원짜리 3개가 있대요. 그러면 중복되는 금액이 언제 생겨? 얘하고 100원을 만드는 게 중복되는 금액을 만들지. 아, 그러면 이때는 방법이랑 금액이 다른 경우구나. 따로따로 다른 경우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중복되는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 방법이나 금액을 계산을 할까? 이 아이디어를 먼저 보는 거야. 만약에 중복된 게 없어. 그냥 해보자.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내요. 빵원. 아무것도 안 내요야? 작은 화폐 단위부터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일 작은 단어 얼마? 50원. 그 다음은 100원. 그 다음은 150원. 그 다음은 200원. 그 다음은 250원.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0원은 지불 방식에서 빼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는 방법은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5가지를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로 다시 얘기해보자. 50원짜리를 하나 낸다. 100원짜리를 하나 낸다. 5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를 하나 낸다. 100원짜리를 2개 낸다. 5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를 2개 낸다. 자, 그러면 50원짜리라고 하는 것의 경우의 수는 50원짜리를 지불한다, 지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야. 경우의 수는. 즉, 주사위 A가 있고 주사위 B가 있는데 A가 나타내는 경우의 수, B가 나타내는 경우의 수, 그것이 합쳐진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50원짜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한 개가 있으니까 50원을 지불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냐? 안 내요? 내요? 2가지가 있는 거야. 50원짜리의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여기 1에다가 1을 더한 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는 2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도 안 내요, 하나 내요, 2개 내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 거야. 요 개수에다가 1을 더해서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곱해서 6가지가 얘야. 6가지. 50원짜리의 2가지 경우의 수, 100원짜리의 3가지 경우의 수. 그런데 이 2가지, 3가지 안에는 안 내요, 안 내요가 섞여 있잖아. 그럼 둘 다 안 내요가 얼마? 0원. 그럼 전체 6가지 중에 1가지를 뺀 5가지가 동전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거예요. 화폐의 지불 방식. 이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얘하고 비슷해요. 자, 12라고 하는 이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어요. 자, 12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3 곱하기 2, 6개. 그럼 6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수 중에는 2라고 하는 소인수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2개 가지고 있는 거. 약수 중에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3가지. 2개 있는데 3가지. 1 더한 거. 3이라고 하는 소인수는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약수, 하나 가지고 있는 약수.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총 약수가 6개예요. 위에 있는 지휘에다가 일씩 더한 계산 방식이 약수의 개수 아이디어예요. 같은 아이디어인데 개수가 곧 저 지수랑 같은 아이디어인데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요를 뺀다. 여기서는 하나도 갖지 않고 있어요가 1이라는 약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빵원이니까 그걸 뺍니다가 다른 거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불하는 금액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지불하는 방법을 봅시다. 자, 1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100원짜리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예요? 2가지. 50원짜리가 2개 있어요. 그럼 몇 가지예요? 3가지. 10원짜리가 3개 있어요. 몇 가지예요? 4가지. 각각의 동전으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예요? 24가지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낸다. 빵원이 있다. 그러면 빵원은 지불하는 것에서 제외한다. 빼기 1. 23가지가 지불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선생님 지금 문제 풀다가 좀 다른 쪽으로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돼요. 요즘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잘 안 쓰잖아. 그죠? 화폐 단위가 좀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특히 10원짜리. 이제 막 주지도 않죠. 자, 지불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불 방법. 그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충돌이 일어났어요. 500원짜리,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같은 금액, 중복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합니다. 금액이 똑같게 충돌되지 않는 걸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짜리 하나로 바꿔서 충돌되는 금액을 없애는 게 합당한지,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서 50원짜리로 다 만드는 금액이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써볼까?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짜리로 바꾸면 100원짜리 두 개와 10원짜리 세 개인 상황이 돼요. 100원짜리를 환전하면 50원짜리 4개와 10원짜리 3개인 상황이 돼요. 결과적으로 금액은 당연히 같아요. 230원, 230원. 자,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아래 걸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를 고민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하나는 안 돼요. 왜일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할 거예요. 이제 중복되는 금액이 없어지면 지불 금액이랑 지불 방법은 똑같다 그랬잖아. 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50원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50원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원래 50원 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50원은 지불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근데 50원짜리를 큰 화폐로 바꿔버리니까 그 지불 방법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50원 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큰 화폐 단위를 작은 화폐 단위로 바꿔야 내가 지불 금액의 수를 지불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원짜리가 4개 있는 상황이랑 금액이 같으니까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 5가지. 1 더해서 1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지불 방법 몇 가지다? 4가지. 곱하면 20가지. 역시 빵원인 것을 제외해야 되니까 빼기 1. 19가지가 2번의 답이 되는 거야. 지불 방법일 때는 그대로 동전 개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지불 금액일 때는 같은 중복되는 화폐 단위가 있으면 작은 화폐 단위로 바꿔서 지불 방법의 수를 따진다. 이런 거다.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 자, 지불 방법. 식이 어떻게 될까요? 몇 빼기 1. 3 곱하기 5 곱하기 4 빼기 1. 지불 금액이 되려면 자, 환전해서 50원짜리 몇 개 돼요? 8개. 10원짜리 3개인 상황으로 바꿔서 몇몇? 9, 4, 36 빼기 1. 500원 하나, 100원짜리 7개, 10원짜리 4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대요. 방법의 수, 금액의 수. 자, 중복되는 금액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100원짜리 5개, 500원이랑 500원짜리 1개가 생겼죠. 자, 지불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2 곱하기 8 곱하기 5. 지불 금액이 되려면 자, 바꿨어요. 100원짜리 몇 개? 12개. 자, 그러면 13 곱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